네, 미국 정국은 그야말로 뒤숭숭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관심을 집중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대선이 최초, 최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두 사람 모두 7천만 표 이상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예. 미 대선 역사상 한 후보가 7천만 표를 넘긴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8년 6,950만 표를 득표한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에 7,535만 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7,108만 표를 얻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패배를 결국에는 한 것이죠. 예. 이번 대선에서는 최소 1억 5,980만 명이 투표를 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는데요. 투표율은 66.8%로 1900년 이후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사전 투표자가 1억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도 눈에 띕니다. 예. 특히 사전 투표 방식 중 하나였죠. 이 우편 투표자 수가 4년 전 대선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요.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거 결과도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첫 여성 부통령 당선인이 나오는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네. 네,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각 토요일 저녁에 승리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 당선된 선언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에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의 첫 휴일 일정은 성당 미사였습니다. 네. 델러웨이주 윌밍턴 자택 부근에 있는 성 요셉 성당인데요. 네. 큰아들 보 바이든이 묻힌 곳이자 바이든 당선인이 늘 다니던 곳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우리 시간 새벽 1시쯤에 이 첫 일정으로 이 성당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딸과 손자들과 함께 조금 늦게 참석했다가 미사가 끝나기 전에 성당을 먼저 떠났습니다. 네. 자, 차기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바이든 당선인이 대국민 연설에서 가장 먼저 내세운 첫 번째 포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우선으로 이 코로나19를 삼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 되겠죠. 1차 인선 작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인수위가 어느 정도 규모로 꾸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인수위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5월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최소 150명의 일을 하고 있고 취임식 전까지, 취임식은 내년 1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예. 이 전까지 300명 규모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수위 작업에 많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일 인수위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는데 곧 SNS 대응팀도 준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번 주 중에 기관 검토팀도 따로 또 발족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는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 현 행정부의 핵심 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수 업무를 담당할 참모들로 구성되는 팀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선이 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제가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예. 확인을 한 건데요. 항상 트위터에 현재로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올리니까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 트윗이 여러 개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예. 오늘도 이제 보니까 대규모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에도 골프장을 찾았는데요. 골프장에 가기에 앞서서 트위터를 통해 선거 조작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에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분리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유효한 투표로 인증되었느냐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증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전체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많은 증언이 있다고도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월요일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예고를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의 조언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소송전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이제는 좀 승복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주장이 좀 맞서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복이냐, 승복이냐를 두고 사실 백악관과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안팎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측근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에도 싸움의
힘을 보태줄 것을 현재 이 두 아들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승복 기류도 흐르고 있습니다. 원활한 정권 인계를 약속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현재로서는 품위 있는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내부 그룹의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첫째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이 시점에서 승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지 관심이 네.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게 이방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측근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장녀입니다. 네. 자녀 5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계속해서 가장 총애를 받아왔고요. 네. 또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며 아버지의 대선 유세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면요. 막바지 선거 유세 기간에 이방카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윈스턴 처칠의 명언을 거론했는데 예. 그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명언을 그날 당일 유세 그날 현장에서 당일. 예. 바로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화를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가 직접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버지가 만약 나를 인용하면 저희 윈스턴 처칠을 인용하면 이건 내가 말한 내가 말씀드린 그 명언이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그 지지자들에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방카 선임 고문은 이틀 전에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런 입장을 올렸습니다. 모든 합법적인 투표는 개표돼야 하고 모든 불법 투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논란이 될 문제도 그리고 당파적인 입장도 아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이틀째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방카까지 만약 승복 조언 대열에 합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게 될지 가장 현재로서는 변수가 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이방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조수영 기자는 출근하자마자 이방카의 트위터도 한번 네, 살펴봐야 될 것 그래야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면 네. 이 대선 정국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 법원별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추가로 제기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카운티 법원에서 기각되면 주 대법원으로 일단 가게 됩니다. 예.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연방 법원에서 또 이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소송 절차가 더 길어지면은 연내에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 1월 미 하원이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 가능성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나 생각에 향후 변화가 있을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